안녕하세요. 삼각형입니다. 오늘은 오픈GL의 한계와 벌칸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픈GL이 매우 오래된 라이브러리지만 오픈GL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픽스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각자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1982년 실리콘 그래픽스에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정립함으로써 그래픽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 그래픽스는 이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아이리스 GL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 컴퓨터 화면을 보면 전투기들이 보이는데 실리콘 그래픽스에 아이리스 GL을 사용해서 렌더링한 결과입니다. 아이리스 GL은 특정 하드웨어를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식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리스 GL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실리콘 그래픽스 하드웨어에서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허 문제로 아이리스 GL은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리콘 그래픽스가 개발한 방법이 빨랐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은 이 방법이 그래픽스 처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아이리스 GL과 같은 API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물론 이식성과 특허 문제도 해결하면서 말이죠. 여기 보이는 많은 회사들이 오픈GL 아키텍처 리뷰 보드를 조직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아이리스 GL을 개발한 실리콘 그래픽스도 참여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은 ARB를 많이 보시게 되실 텐데 ARB는 아키텍처 리뷰 보드의 줄임말입니다. 오픈GL ARB에 의해서 오픈GL이 탄생했고 이후에 오픈GL ARB는 크로노스 그룹으로 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픈GL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자신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전설적인 인물인 존 카맥이 둠과 퀘이크를 오픈GL을 사용하여 개발한 게 알려지면서 오픈GL의 인기가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PC 시장에선 다이렉트 X에 빌려서 오픈GL이 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픈GL은 국제 표준이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개발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오픈GL은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오픈GL이 설계된 시기에는 CPU는 싱글코어 CPU였습니다. 그리고 CPU의 발전 방향도 더 높은 클럭을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PU가 낼 수 있는 클럭은 한계에 다다랐고 CPU 회사들은 멀티코어 CPU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GL은 멀티코어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멀티코어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싱글코어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CPU에 코어가 추가되더라도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없었습니다. GPU 또한 Fixed Function GPU에서 Unified Shader GPU로 진화하였습니다. Fixed Function GPU는 말 그대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가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Unified Shader GPU는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를 많은 코어를 활용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Unified Shader GPU가 도입되면서 개발자가 버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GL은 Fixed Function GPU일 때 설계되었습니다. 오픈GL이 제공하는 API는 Unified Shader GPU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픈GL의 API 이름은 실제 동작과 잘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은 벌칸과 오픈GL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왼쪽이 벌칸, 오른쪽이 오픈GL인데 벌칸의 화면은 부드러운 반면에 오픈GL의 화면은 뚝뚝 끊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오픈GL의 한계 때문에 오픈GL이 하드웨어의 성능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픈GL의 한계점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애플이 오픈GL의 한계점을 해결한 메타를 출시합니다. CPU 오버헤드 감소, 유니파이드 쉐이더 반영, 멀티스레드 지원 등 오픈GL의 한계점을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애플이 발표한 슬라이드를 보면 메탈이 오픈GL에 비해 CPU 오버헤드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 최적화를 함으로써 GPU에 더 많은 명령을 보낼 수 있고 더 높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자료를 보면 모든 경우에서 메탈이 오픈GL보다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오버헤드의 경우 메탈이 오픈GL보다 대략 3배가 빠른데 이것이 바로 메탈의 힘입니다. 앞에서 크로노스가 오픈GL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GL 넥스트였고 밸브가 적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 참여한 회사들의 모든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L 넥스트의 멤버였던 AMD가 자사의 API의 멘트를 크로노스에 기여하였습니다. AMD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해서 벌칸이 빠르게 출시될 수 있었습니다. 벌칸은 어떤 API보다 GPU를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아주 강력한 API입니다. 이 영상은 리니지 2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의 오픈GL과 벌칸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벌칸의 FPS가 오픈GL 대비 높은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게임, 동일한 하드웨어지만 벌칸을 사용함으로써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